제가 수백 명의 수강생들을 만나고 성과를 내시는 분과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봤을 거잖아요. 사실 저는 강의 전과 후의 생각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배운 진짜 돈 벌기 위해서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생각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어날 때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 가난한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단순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생각까지도 교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이 가난한 생각만 바꾸면 후천적으로 가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꼭 밥을 굶어야만 가난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난한 사람의 몇 가지 공통점들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까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부자다 혹은 부자의 마인드를 이미 갖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영상에 가슴 한구석이 찔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분명히 그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낀 공통점들이 유명한 책인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특징과 정확히 맞아떨어져서였습니다. 우리는 이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스스로 자신을 객관화해서 반성하고 고쳐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뉴스를 보면 거지는 로또가 돼도 몇 년 뒤면 다시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돈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돈 그릇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마인드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난한 사람의 첫 번째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더라도 우리는 누구나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인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그러려고 하지 않죠.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부자들은 더 큰 부를 위한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는 반면 빈자들은 제대로 된 물건이나 서비스는 받고 싶어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만 돈을 깎아달라는 말을 서슴없이 얘기하죠. 책에서는 부자가 되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금전적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를 내기 위한 노력이나 감정 등도 포함입니다. 두 번째, 다른 게임을 하는 사람들 눈치를 본다. 저는 이것을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나름대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가 중요한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남들 신경 쓸 시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쏟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책에서는 당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는지 알면 놀랄 정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저의 끈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되고 싶은 최종 목표를 A4 용지에 디테일하게 적어서 책상 앞에 붙여서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상기시키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욕심을 낸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죠. 여기서 욕심이란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인데 부자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부자들도 명품을 두르고 다니지 않느냐, 슈퍼카를 타고 다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인정 욕구와 멋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습니다. 부자들도 예외는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무리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욕구가 강하면 목표에 집중하게 되고 목표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그 외적인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로 되고 싶은 것이 부자처럼 보이는 것인지 실제 부자가 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저는 6년 전부터 제 나이와 연도를 적고 매년 수익 목표와 순자산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월 단위로 쪼개서 구체적인 기간이 있는 목표를 세웠더니 그것만 이루기에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학교 장터라는 하나의 돈 버는 방법을 배울 때 의외로 성과를 내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의 차이가 제가 기존에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기존에 컴퓨터를 잘 다루거나 이해도가 빠르거나 경험이 많은 분들이 성과를 당연히 잘 내시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기도 하고요. 저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하기 전에는 그랬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곳에 그 핵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였습니다. 본인이 똑똑하거나 혹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판적 사고를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실행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본인이 경험도 없고 노하우도 없는 분야를 배울 때 특히 초반에는 이 비판 버튼을 꺼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같은 시행착오를 겪었었는데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사장과 직원으로 역할 분담을 시키는 거예요. 보통 직원이나 시스템이 없는 시기에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세운 계획을 내가 비판하느라 실행을 못 하거든요. 실제로는 사장은 일주일에 하루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6일은 직원의 역할만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요. 그리고 6일이 지나면 사장이 돼서 다시 계획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6일 동안 할 일을 직원에게 주는 거죠.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릿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것이 모든 분야에서 성패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끈기인데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어도 이 그릿이 없다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자세와 그릿이 있다면 성공하는 것은 저는 간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노력하신다면 성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나 성공하는 것보다 이러한 분들이 성공하시는 게 맞다고도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 구독 잘 안 누르시는 거 아는데 제 채널이 아직도 작아서 영상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플랫폼에서 얻은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눌러두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